LA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만장자들이 살던 최고급 주택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억짜리 단독주택을 버리고 그들이 한인타운의 아파트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상류층들은 단독주택을 최고의 삶이라 여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스스로 돈을 더 주고라도 한국식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뒤바꿔버린 충격적인 이야기. 이제 그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LA의 어느 저녁, 에반 밀러는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급 단독 주택가에서의 저녁은 언제나 평화로웠다. 잘 정돈된 잔디밭 위로 노을이 지고 길 건너 이웃집에서는 비비큐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밀려왔다. 완벽한 삶이었다. 그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넓은 마당, 아름다운 정원, 야외 테라스, 개인 수영장까지 있는 집.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지금 에바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집 매매 계약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인타운의 아파트 임대 계약서였다. 그는 두 개의 서류를 번갈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 순간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여보, 아직도 고민돼? 에바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처음 한국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에바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3개월 전 서울에서의 경험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겪은 전혀 다른 주거 환경은 그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다시 한번 떠올렸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출장이 결정되었을 때 에바는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아파트라고? 호텔이 아니고? 그는 회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회사의 답변은 단호했다. 이미 계약이 끝난 숙소입니다. 장기 체류를 고려해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선택했어요. 호텔보다 훨씬 쾌적할 겁니다. 에바는 불만스러웠다. 미국에서 아파트란 불편함과 소음, 보안 불안, 그리고 낮은 삶의 질을 의미했다. 그는 대학 시절 LA 다운타운의 아파트에서 살았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몇 번이나 계단으로 10층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새벽마다 울리는 화재 경보 가짜 경보가 너무 많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싸움 소리 마치 옆방에서 싸우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택배 도난 사고 아파트 우편함에서 중요한 서류와 물건이 사라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환경에서 다시 살아야 한다니. 한국의 아파트라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상태로 그는 결국 비행기에 올랐다. 에반 밀러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짐을 챙겼다. 이제 시작이군.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아파트 생활이 편할 리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특히 방음 문제, 공간의 협소함, 보안 문제 등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그래, 3개월만 버티면 돼. 그냥 견디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항을 나섰다. 공항에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했다. 운전기사는 깍듯이 인사하며 짐을 실어주었고 차 안에는 시원한 물과 작은 환영 카드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세심한 배려라니. 에바는 감탄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아파트였다. 공항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면서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높고 세련된 초고층 빌딩,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공원, 도심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녹지 공간.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혼잡한 도로 속에서도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차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미국에서도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대체로 복잡하고 어수선했지만 서울은 미래 도시 같은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차는 어느새 그가 머물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바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그가 예상했던 아파트는 좁고 단조로운 건물이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호텔 같은 초고층 건물,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세련된 유리 외벽, 대형 로비와 보안 게이트. 이게 아파트라고? 그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미국에서 아파트는 보통 한 동짜리 저층 건물이거나 다운타운의 낡은 건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기는 마치 초호화 레지던스 같았다.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했다. 에반 밀러 씨 맞으시죠?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로비 안으로 들어가며 또 한 번 놀랐다. 고급 호텔 같은 로비. 웅장한 천장과 세련된 조명.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이잖아.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국에서 아파트의 로비는 그냥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했다. 대부분 관리인조차 없고 낡은 우편함과 싸구려 소파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다.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 24시간 보안 요원, 체계적인 택배 관리 시스템까지 있었다. 택배 보관함도 따로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도난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24시간 헬스장과 사우나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카페테리아에서는 매일 아침 무료 커피가 제공됩니다.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정말 아파트라고? 내가 아는 아파트가 맞아?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 생활은 다를 수도 있어. 방음도 안 되고 공간도 좁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띵 15층 도착. 에반이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중문 시스템 현관을 지나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따뜻한 바닥 온기,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발밑에서 느껴지는 훈훈한 온기.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호텔급 주방 설계. 파노라마 시티뷰 거실 통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정말 아파트라고? 그동안 미국에서 봐왔던 어두운 복도, 시끄러운 이웃, 낡은 시설이 떠올랐다. 비교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좀 충격받았어. 왜? 뭐 문제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아파트가 아니야. 호텔이야. 그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었다. 그리고 아직 그가 겪을 충격적인 경험은 시작도 안 한 상태였다. 에바는 눈을 뜨자마자 낯선 감각을 느꼈다. 그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마룻바닥을 피하려고 슬리퍼를 찾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뭐지? 바닥이 따뜻해? 그는 발을 천천히 바닥에 대보았다.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드러운 열기. 차갑지 않고 기분 좋은 따뜻함. 특유의 포근한 느낌이 몸 전체를 감쌌다. 이 순간 그는 온돌 난방이 뭔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서 가습기를 틀어야 하고 난방을 하면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웠다. 그런데 여기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다.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는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던 방음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이웃집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는 일부러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벽을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설마 이웃이 아직 안 들어왔나? 그는 복도로 나가 보았다. 바로 옆집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네? 그런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그는 살짝 충격을 받았다. 미국 아파트에서는 벽이 얇아서 옆집 TV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심지어 부부 싸움 소리까지 들렸었다. 특히 위층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는 쿵쿵 울려서 새벽에도 잠을 설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정적만이 흘렀다. 이때 에바는 깨달았다. 이거 상상 이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오전 10시쯤 에반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왔다. 택배 도착 알림. 지하 1층 무인 택배함 보관 중. 택배가 벌써 도착했다고? 그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다. 무인 택배 보관함이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터치스크린에 택배 보관 번호를 입력하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도난 걱정이 없었다. 그는 순간 미국에서 겪었던 택배 도난 사고가 떠올랐다. 집 앞에 놓인 택배가 몇 번이나 사라졌던 기억. 아마존에서 몇 번이고 환불 신청을 했던 순간들. CCTV에 찍혔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던 경험. 그러나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다. 그는 택배 상자를 들고 나오며 혼잣말을 했다. 이거 미국에 도입하면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텐데. 그는 오후에 직접 자동차를 렌트해서 시승해 보기로 했다. 한국의 주차장 시스템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자 자동으로 차량 번호가 인식되었다. 주차 공간이 레이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그는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주차장 바닥이 반짝반짝 깨끗하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안전한 느낌이다. 미국의 지하 주차장은 어두컴컴하고 위험한 분위기가 많았다. 특히 밤에 늦게 도착하면 강도나 노숙자가 숨어 있을까 봐 늘 조심해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안전한 삶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날 밤 에바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며 불을 밝히고 도시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자동차 불빛과 네온 사인이 조화를 이루며 빛났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미국에서는 도심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혼잡한 도로와 거친 분위기의 거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이해가 된다. 왜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젠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에바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음식은 입에 맞니? 거긴 집값이 싸다며. 그런데 네가 사는 곳은 괜찮아? 에바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다. 그게 사실 한국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아파트라고? 설마 너 그 허름한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지?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들에게 아파트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평생 단독 주택에서 살아온 부모님은 아파트 생활을 성공한 사람이 거주할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에반, 너 농담하는 거지? 너한테 집이 몇 개야? 그런데 왜 아파트에서 살아? 불편하지 않니?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음, 주차 문제, 안전 문제 거기서 어떻게 지내니? 에바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어머니. 직접 한번 와보세요.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도착하시는 시간에 맞춰 우리는 마중을 나갔고 인천공항부터 창밖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서는 연신 감탄을 하셨다.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어? 미국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아파트에 대한 인상이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상상한 낡고 답답한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급 호텔 같은 웅장한 로비. 입구에서 출입 인증을 거쳐야 들어가는 첨단 보안 시스템. 조경이 아름다운 정원과 산책로. 이게 아파트라고? 우리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데? 그러나 부모님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순 없지. 내부가 중요해. 그리고 아파트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부모님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갑자기 발을 멈췄다. 어머, 바닥이 따뜻해. 이게 뭐야?
카펫도 없는데 바닥이 따뜻하잖아. 에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게 온돌 난방이에요.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서 난방을 해요. 어머니는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감탄했다. 세상에,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해야 하는데 여긴 발끝부터 따뜻하네. 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이게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이라고? 미국의 단독주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탁 트인 전망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엌을 본 어머니는 감탄했다. 모든 게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네. 수납 공간도 많고 주방도 넓고. 아버지는 세탁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세탁기랑 건조기가 따로 있고 빨래 넣을 공간까지 있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 시간에 찾아왔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랐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깔끔한 공간. 바쁜 하루를 마치고 와인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 도시의 야경을 보며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공간이 아파트 안에 있다고?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 이용하려면 호텔이나 멤버십 클럽을 가야 하는데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솔직히 말하면 난 네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실망했었어. 나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 선택이 이해가 되는군.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집도 바닥 난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에바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이제 부모님도 한국식 주거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게 된 거야. 미국으로 돌아간 후 부모님은 변해 있었다. 우리 집 바닥에도 온돌 시공할 수 없을까? 우리도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그들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왜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들은 LA 한인타운의 한국식 아파트 더 보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에반, 우리도 한번 가서 볼 수 있을까? 에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어머니. 직접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렇게 그의 선택을 비난했던 부모님마저도 한국식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집이 불편해졌다. 에바는 한국에서 돌아온 첫날 밤 침대에 누웠다. 아, 드디어 집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바닥이 차가웠다. 난방을 틀어도 공기가 건조하고 답답했다. 조용했던 한국 아파트와 달리 창밖에서는 차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익숙했던 집이 이제는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편함을 하나씩 인식하기 시작했다. 넓은 주방이지만 비효율적인 동선, 한국의 아파트 주방처럼 최적화되지 않았다. 쓰레기 처리 문제,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직접 봉투를 들고 나가야 했다. 택배 불안감, 한국에서는 무인 택배함을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문 앞에 놓이는 택배를 항상 신경 써야 했다. 에바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겠다. 한국에서 겪은 편리함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어디로? 에바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한인타운에 새로 지어진 더보라 아파트. 더보라는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 초고급 아파트였다. 그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한국식 온돌 난방이 적용된 최초의 미국 아파트. 완벽한 보안 시스템, 한국에서 도입한 스마트 도어락과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영화관, 카페, 루프탑 라운지까지 갖춘 공간. 스마트 홈 시스템, 스마트폰 하나로 조명, 난방, 가전기기를 모두 제어 가능.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LA 부동산 업계는 이게 과연 미국에서 통할까? 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입주 경쟁률 10대 1. 첫 번째 분양 물량이 단 3일 만에 완판. 입주자의 80%가 미국인. 특히 IT 업계 고소득층과 금융권 종사자들이 몰려들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한국식 아파트, 미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다. 에바는 더 보라의 계약을 위해 상담 예약을 했다. 하지만 이미 대기자 명단만 수백 명에 달했다.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고 추가 계약은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야 합니다. 에바는 깜짝 놀랐다. 벌써? 이렇게 빨리? 그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더 보라 계약이 엄청 치열해요. 뭐?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은 거야? 그들은 이미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너무 불편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주차장 문제, 보안 문제, 난방 문제. 우린 이제 아파트 생활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계약이 다 끝났다니. 에바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보였던 감탄을 떠올렸다. 부모님도 한국식 주거 방식을 원하고 계신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에바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떠올렸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더 보라의 부동산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다. 혹시 추가 계약이나 해지 물량이 나오면 가장 먼저 연락해 줄 수 있을까요? 웨이팅 리스트 1순위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한국인 지인에게도 연락했다. 혹시 내부적으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발 방법이 있다면 알려줘요. 그는 최선을 다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3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에반 씨 해지 물량이 한 세대 나왔습니다. 그는 소리쳤다. 지금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 에반과 그의 부모님은 더 보라의 계약을 마쳤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제 단독 주택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제야 진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더 이상 넓기만 한 불편한 집에서 살 필요가 없지. 이제 그들은 미국에서 한국식 주거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날 완전히 다른 생활의 시작. 이사 당일, 에반과 가족들은 더 보라의 새 집으로 들어섰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따뜻함이 퍼지고 있었고 거실 통유리 너머로 LA의 황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현관 중문을 지나자 바로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조명과 온도를 한 번에 조절. 완벽하게 관리된 공용시설과 단지 내 편의시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미국에서 가능한 주거 형태라니. 그러나 진짜 변화는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씩 체감되기 시작했다. 띠링. 스마트홈 시스템이 자동으로 커튼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뎠다. 역시 따뜻해. 미국 단독주택에서는 겨울마다 바닥이 차가워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슬리퍼 없이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다. 온돌 난방의 힘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커뮤니티 라운지로 향했다. 단지 내 카페에서 무료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볍게 러닝을 하고 사우나에서 피로를 푸는 일상. 그는 이 모든 것이 아파트 생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사실에 놀라웠다. 처음 이사 온 날 부모님은 여전히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정말 우리가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래도 마당이 없으니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그러나 며칠 후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졌다. 아침 온돌의 편안함. 내 허리가 덜 아픈 것 같아. 따뜻한 바닥 덕분인가? 주차장 편리한 생활. 이제 더 이상 차고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되네.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 택배 시스템 보안 걱정 없는 생활. 이제 택배가 도난당할 걱정 안 해도 된다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에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에반, 솔직히 말하면 이사 오기 전까지 아파트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젠 알겠어. 이곳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에반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이전 단독주택에서는 무거운 짐을 들고 멀리 떨어진 차고까지 걸어가야 했다. 비 오는 날이면 짐을 들고 집까지 뛰어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한 번이면 끝. 카트를 끌고 아파트까지 편리하게 이동 가능. 그는 주차장에서 짐을 내리면서 웃으며 말했다. 이건 완전 다른 생활 방식이야. 미국에서 단독주택에 살 때 이웃들과의 관계는 거의 없었다. 출퇴근 시간에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 사람들을 따로 만나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함. 그러나 더 보라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됨. 공용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다가 친분이 생김. 주차장에서 이웃과 만나도 편하게 대화. 그는 처음으로 이웃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단지 내에서 한국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다. 온돌 체험 워크숍에 참가해보세요. 한식 요리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식 주거 문화에 흥미를 보이며 우리도 한국 아파트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제야 에바는 더 보라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LA의 상류층들은 이제 단독주택을 떠나기 시작했다. 더 보라의 성공 이후 새로운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한국식 주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젊은 층과 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시 한번 보도했다.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 부동산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반 밀러와 그의 가족이 있었다. 에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안전한 생활.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 그는 조용히 웃으며 생각했다. 우린 이제 다시 단독주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미래의 주거 방식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제 한국식 아파트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한국의 주거 문화가 미국에서도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식 아파트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